지난 17일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에 합의하면서 유럽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37년 만에 수집된 영국 하원의 주말 본회의도 브렉시트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이행 법률 제정을 요구하면서 존슨 총리가 밀어붙인 EU와의 합의안은 투표도 해보지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연합과 영국이 이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거였나요? 예, 역시 그 가장 큰 쟁점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문제. 여기서 관세 동맹과 단일 시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결별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메이 총리의 합의안도 3번이나 무산된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존슨 총리의 합의안은 결국은 그 둘 사이에 하드 보더라 그러죠. 거기에 국경을 설치하지는 않고 다만 브리튼 섬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을 잠정적으로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자. 이런 식으로 합의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자,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북아일랜드에 과연 누구의 관세 동맹 관할권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네. 공식적으로는 영국의 관할권이라고 하되 이제 그 사실상 보면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는 이제 국경이 없게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고요. 네. 상품 분야에 있어서는 만약에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이 이동할 때 일단 관세를 매기고 그것이 북아일랜드에서만 계속 유통이 되게 되면은 관세를 환급해주며 그것이 아일랜드로 넘어가거나 EU의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타협안을 보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반대했던 다시 말해서 북아일랜드 민족 정당들이 이렇게 반대했던 바로 그 아이리시해에서의 그 관세 장벽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 네. 노딜 브렉시트 사태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영국 의회에 비준이 남아 있었는데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밀어붙였던 EU와의 합의안 투표도 못 해보고 보류가 됐죠. 네, 사실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여전히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모든 이러한 일정이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결국 노딜로 가는 것이니까요. 여전히 네. 남아 있고요.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 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이 또 국민들이 노딜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의 합의안을 받아들여라. 그게 아니면 노딜로 간다. 이런 식으로 현재 막판까지 현재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연장은 없다. 내가 연장 편지를 쓰긴 썼지만 그거는 할 수 없이 쓴 것이고 너희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연장 편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쓴 것이지 나는 31일 날 반드시 나간다는 걸 여전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노딜을 싫으면은 내 합의안에 찬성하라.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예, 현재 그렇습니다. 네, 결국 존슨 영국 총리는 이후에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네. 이 연장 서한을 보면은 이 서명이 이제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같이 보낸 또 다른 서한에는 정반대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중 행보를 보이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 편지는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보낸 것이다. 네. 라는 입장이고 나의 편지는 두 번째 그거 이제 연장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실수다라고 하는 그 편지가 나의 본심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EU에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연장보다는 31일 전에 합의를 하자 이제 현재 그것이고요. 네. 그 왜 할 수 없이 그 편지를 보내야 되느냐? 9월 초에 힐러리 벤 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합의가 안 되면 19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연장 편지를 보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른 것입니다. 예. 존슨 총리의 당초 계획은 31일까지 이제 브렉시트를 단행하는 것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또 그 라트윈 그 무소속 의원이 이게 의도하지 않은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또 통과가 됐어요. 네. 19일 날 토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 법안을 이제 다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이어서 다시 또 합의안 승인을 현재 시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한 3일 정도 어떻게 되어가는지 영국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가장 큰 가능성은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존슨의 합의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노딜로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다른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미국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EU의 징벌적 관세 이제 75억 달러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과 EU 간의 뭐 통상적 이런 통상 전쟁, 뭐 점입 가변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EU와 미국은 계속 그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안은 말로만 싸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에 들어갔죠. 더군다나 세계무역기구 WTO가 지난 10월 초에 10월 2일 날 EU의 그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불법이다라고 판정을 해줬기 때문에 에어버스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이제 징벌적 그 관세 부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가 10월 18일부터 들어가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뭐 미국이라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물건도 싸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들이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나라인데 예를 들어 스카치 위스키라든가 유명한 파미산 치즈라든가 이런 유럽산 많은 물건들이 25%의 관세를 매기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11월부터 EU산 그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에 현재로서는 한치의 양보 없이 계속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럽연합도 실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WTO 제소 결과가 내년 상반기쯤에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어버스는 이제 유럽에서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잉이 있죠. 보잉이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것인데, 결국 보잉이 만든 그것도 역시 불법 보조금이다라고 하는 걸 WTO에 제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내년 상반기 또 내년 빠르면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역시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내년 경제 전망을 봤을 때 바로 이러한 부분 미국과 EU라고 하는 가장 큰 현재 가장 큰 두 개의 그러니까 교역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그 두 개의 그 경제 그 공동체의 어떤 전쟁 이것이 내년도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에 아주 굉장히 아문을 들이우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미국의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은 다음 달 뭐 중순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관세 결정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EU와 미국 간의 정치적인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것이요. 사실 미국과 EU는 진짜 우리는 남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였고요. 근데 현재 양측의 지도자들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랄까 이런 것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서로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도 더 높고 그다음에 좀 양측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그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통상 경쟁뿐만 아니라 그 미국 IT 기업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안보 상황에서 있어서도 예를 들어 중동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서 많은 입장이 지금 현재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갖다 어떻게 조율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그 최고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교감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어떻게 봉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반드시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7년 만에 가장 낮아질 수 있다고 하죠. 예, 그 현재 뭐 한 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특히 3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 6% 그리고 이제 4분기 때는 6% 이하로 이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낮은 상황이 되는데 통상 전쟁, 무역 전쟁이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만 또 그거 외에도 또 중국 경제 자체가 이제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률이 더 감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6%도 굉장히 큰 것이죠. 굉장히 높은 것인데 향후 이제 계속 이러한 부분이 이제 더 낮아질 것이다 보는데 단기적으로 결국은 이러한 중국 경제의 구조 조정이 결국은 주변 국가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통상 전쟁이 해결이 돼야 그나마 0.1%, 0.2% 포인트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응종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